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산을 봤고요. 근데 부채 쪽은 20페이지에 내용이 나오죠. 예.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나오는데 유동부채 쪽은 한번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보시면 매입 채무도 얘기를 해줬고요. 자, 단기 차입금, 장단기 구분을 하면 단기 차입금은 그러니까 1년 이내 갚아야 될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1년 이내 갚아야 된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1년보다 길면 이제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미지급금도 얘기해 드렸고요. 미지급 비용 같은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 안 한 건 예수금 정도의 개정 과목하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수 수익 같은 것도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예수금하고 이 유동성 장기 부채 개정 과목이 뭐냐면요. 예수금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월급 받을 때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그 회사에서 세금하고 4대 보험 떼잖아요. 그런 돈들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그래서 한번 분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 월급 줄 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돈이 나가겠죠. 그럼 현금이 나가요. 예를 들어 뭐 현금 300이 나가야 되는데 세금을 떼면 270만 원만 나간다. 그럼 현금 270만 원 이렇게 씁니다. 현금 회사는 돈이 나가는 입장이니까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는 3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요. 왜냐면 총 300만 원 중에 세금 떼고 270을 지급한 거니까 회사는 3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왜? 나머지 돈은 회사가 잠깐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에 납부를 합니다.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할 거고 4대 보험은 4대 보험 공단에다가 납부를 하겠죠. 해당 기간에. 그래서 요때 요 현금 빼고 나머지가 요게 이제 예수금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금. 그래서 요 예수금 계정은 여러분들이 내야 될 걸 회사가 미리 떼놓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돈을 회사가 뗐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죠. 요건 예수금 처리했다가 부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 4대 보험은 10일 날, 뭐 세금도 10일이에요. 예, 그래서 10일까지 해가지고 요때 이제 현금 나가면서 회사가 이제 그 해당 기간에다가 납부하겠죠. 그럼 현금 등 나가면서 여기 예수금 계정을 장부에서 제거를 하죠. 됐죠? 보통 월급은 말일자니까 해당 말일자, 뭐 예를 들어 1월 달이면 1월 31일 날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수금들은 그 다음 달 10일이니까 뭐 1월 달에 이게 월급 나갔으면 2월 10일까지 현금 나가고 예수금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야, 부채.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줄 때 떼놨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에 납부하는 돈이니까 부채회가 됩니다, 부채.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이런 개정 과목이 왜 있냐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의미를 잘 새겨보시면 처음에는 유동성을 갖다가 처음에는 장기 부채였는데 나중에 유동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생긴 장기 부채니까 처음에는 만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겁니다. 최소 1년 이상 남아있는 그런 부채였는데, 그렇죠? 보통 장기 차입금이 그렇죠. 장기 차입. 은행에서 이제 3년짜리로 해서 돈을 빌려 썼어.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이제는 만기가 1년에 도래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유동성 장기 부채로 개정 대출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X1년도 1월 1일 날 돈을 빌렸어요.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때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만기가 3년이야. 그러면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에 만기가 도래하겠죠. 그때 이제 돈을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돈을 빌리는 시점에 회사가 1억을 돈을 빌렸어요.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짜리 만기로 해서. 자, 그럼 현금 3억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 여기 이제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요때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무슨 회계 처리냐면 장기 차입금으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장부 작성한 거는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로 작성을 하잖아요.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재무상태표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수익, 크게 보면 이제 수익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익이 계상되는 구조를 나타내잖아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개정 과목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은 이 재무상태표에 나오는데, 요때 만약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그대로 두면 부채 쪽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부채가 있겠 중에 그 중에 이제 비유동 부채 중에 여기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일일이 원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 돈을 빌렸고 언제 만기되는지 이런 걸 확인 안 하니까. 근데 12월 31일 날 결산분기 해놓고 요걸 이제 장부를 딱 보면은 요걸 장기 차입금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 이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하려면 최소 1년 이상 남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금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는 항상 말했지만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회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거나 부도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된 계정 과목을 변경시켜줘야 돼요. 곧 만기가 도래합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계정 대처라고 하는데 계정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기 차입금이랑 계정 과목이 대변인인데 차변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랑 계정 과목이 장부에서 제거가 됩니다. 언제? X2년 말에. 이제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두다가 처음에 1월 1일 날 회계 처리하고 나서는 건들지 않다가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장기 차입금이랑 계정 과목을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돌려주면 서로 없어져요. 그래놓고 그 자리에다가 무슨 계정 과목으로 대처하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 차입금이랑 계정 과목은 이렇게 분개해 놓으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이게 이것도 12월 31일 날 결산 분기할 때 하는 분개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재무 상태표를 만들게 되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겠죠. 그죠? 3억짜리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CEO가 딱 봤을 때 경영자가 이거 장기 부채였지만 이제 곧 유동성, 곧 만기가 도래하는구나.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마련해놔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동 부채 같은 경우는 사채, 그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받거나 은행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 회사채죠. 보통 회사채가 1년 만기가 없어요. 1년보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차입금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